안녕하세요. 분재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남자, 예술분재원 상맛은 이재룡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멋들어지게 생긴 문인목 한 줄을 보고 계십니다. 이건 제 나무가 아닙니다. 누구냐? 제가 부감독님한테 팔아먹은 나무예요. 그래놓고 팔아놓고 지금 10년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팔지 말 것인데. 어때요? 분갈이도 내가 해주고, 다녀본 부감독했나? 예? 예비도 내가 주고, 물도 내가 주고. 그러네. 다녀본 자기가 와서 했나? 이거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가. 이거 동네 누님들이 와서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육송이에요? 네, 육송입니다. 육송이고 이 나무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 문인목을 요새 작업을 하면서 제가 요즘 뭔가 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자, 문인목이다라고 들어보셨죠? 감독님, 네. 문인목 들어보셨죠? 네. 문인목이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그냥 대충 어감만 알지 정확하게는 잘 알아요. 이 문인이다라는 말은 무인과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무인? 그러니까 네, 선비스러운 뭐 그런 거? 근데 선비라고 얘기를 하면 선비는 벼슬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벼슬, 물론 이게 넓은 의미로 문인들을 선비라고도 하는데, 되게 이렇게 그 남산골 선비? 해가지고 그 신동욱 교수님인가요? 그 양반이 딸깍발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선비에 대해서 극찬을 해놓은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런 나무를 혹시 선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문인목 스타일은 이런 나무를 선비나무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있어요. 그 문인목이면 문인목이지 왜 선비나무라고 뭔가 하지? 내가 생각했을 때 문인목 하면은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약간 자세가 네. 좀 뭐라고 그럴까 뭐 너무 빡빡하지 않고 네. 공간감 있고 여유롭고 여유가 느껴지고 그런 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게 나랑 우리 감독님이나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는지 선비나무들이 가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선비나무들이 좋아지더라도 아주 억지스러운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한테서 이 나무는 거의 교과서 같은 나무입니다. 일단은 이 선비나무 또는 문인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줄기가 이렇게 가늘게 올라가야 되죠. 가늘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 선이 참 예뻐야 한다라고만 지금까지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은 선이 밑에서는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 그걸 지금 충실히 지키고 있죠. 수완까지. 그 다음에 이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억지로 구부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없어요. 억지로 구부린 듯한 느낌. 그래서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사람으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곡간이거든요. 표준 곡간. 이 밑에 빵빵하고, 그래서 살림 기반 든든하고, 그 다음에 일지, 이지, 아들, 딸, 제대로 해갖고 빡빡하게 잘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서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이 표준 곡간이다라고 그러면, 문인목은 거기와 약간 떠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가지 삭정이들이 보이죠. 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 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 여기에서 잎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니? 사람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하나하나 버려가지고 그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인목에서 이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꼭 고민을 해봤는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은 수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러면은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욕심들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비워낸 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인목보다는 선비나무가 더 훨씬 어울리더라. 그래서 선비의 모습을 여기서 떠올리는데 가지들이 지금 보면 조금 해성해성하잖아요. 빡빡해도 빡빡한 나름대로는 또 괜찮아요. 근데 선비나무는 약간 가지들이 이 정도 됐을 때가 가장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 좀 이보다 더 빡빡했는데 부감독이 와서 그 소재 만든다고 또 다 솎아냈는가도 모르겠어요. 하도 소재 전문가니까. 근데 어쨌든 가지도 하는데 문제는 이 선비나무가 여기나 저 꼭대기나 밑에나 나무를 건강하게 키운 나무는 세력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이 밑에 제일 아래까지가 세력이 전혀 약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나는 맨 처음에 그런데 이 나무는 맨 밑에까지가 세력이 약해요라고 나온 것 같이 말을 해놓고 그 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좋다는 얘기죠. 네, 세력이 좋은 나무죠. 그래서 이렇게 절묘한 선을 그리면서 이 선비들이 갖고 있는 품성을 문인보다는 문인 중에서는 나쁜 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선비들은 올곧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워낸, 그러니까 이 가지를 비워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명예라든가 또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도 다 비워내고 최소한의 가지만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걸 가지고 자기의 모양을 만들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나무라고 했구나. 그 느낌을 어느 순간 확 깨달았어요.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냥 문인목 또는 문인목 그래왔거든요. 저도 선비나무라는 말을 지금 이 방송에서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선비나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이 나무가 문인목이 아니고 선비나무가 더 잘 어울리는가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같은 굵기로 올라가다가 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선비. 가끔가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 취업도 하고 그런 선비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있었던 가지들을 갖다가 전부 도태시켜서 꼭 필요한 가지만 남긴 채 고고한 자신의 자태를 드러내는 나무를 갖다가 우리는 문인목 중에서도 선비나무다라고 칭할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나무 소재를 갖다 선택한 것은 제가 선택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감독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팔아 안 팔아 하다가 결국 제가 뺏겼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이 부감독의 섬세한 이 철사거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나무 모양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 만들어 왔는데 이 나무 욕심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 나무 욕심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부감독이 안 팔아 그랬거든요. 부감독님이 상당히 아끼는 나무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 이제 영상을 제가 이 깨달음을 갖다가 구현해낼 수 있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보니까 이 나무가 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이 부감독한테 공갈 협박을 했어요. 이거 얼마 받을래? 그때 안 판대요. 그래서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팔아라. 돈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나무 일단 사이즈부터 한번 재보죠. 자, 높이가 한 8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 폭은 여기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재는 거예요. 그래서 폭이 77cm 정도. 그 다음에 밑에 근경은 8cm 정도 나옵니다. 9cm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세월이 먹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숲이와 그런 데로 깊게 고립해 있어요.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작품 하나는 나는 문인목으로서 최고의 작품을 갖고 있다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완벽한 교과서 같은 문인목이다. 그래서 문인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충 가지 이렇게 반드시 뽑아가지고
위에서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대충 얽어내는 나무가 아니고 이런 규칙들을 갖다가 제대로 딱딱 맞추면 이거 재배목이 아니고 자연목이잖아요. 이 자연목을 가져다가 계속 키우면서 가지 받고 철사 걸고 하면서 이 나무 모양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실제로 자연에서는 이와 같은 수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이 나무 가격이 얼마냐? 이건 택배 안 됩니다. 오셔서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오셔서 가져가? 오셔, 팔라고 했어요? 예? 예. 아예 제가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이것도 다 소재 만든다고 또 다 잘라내 버리면은 하니까 물 주고 거름 주면 제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어. 있는 거 부감 듣고 또 빨리빨리 팔아먹으려고. 자, 이거 150에 드립니다. 이보다 못한 나무들이 경매 같은 데서 그 가격이 나가거든요. 억지로 만든 나무들. 자연스럽지 않은 나무들도 이제 그 가격에 종종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진짜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수피가 벗겨내면 홍성이 들려나? 이거 홍성 됩니다, 이거. 숲이, 이거 끝에 벗겨내면은, 지금 세월이 묵어서 홍성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어느 날 잠 안 오거나, 그 배우자 얼굴 쥐어뜯고 싶은 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만큼이라도 딱 벗겨내면은 홍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나무. 그 다음에, 이 영상으로 이제 기록에 남김으로 해서, 무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인목 중에서도 선비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나무들 그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굵고 끝에까지 가늘어지고 점세성이고 그 다음에 이 곡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 자체는 좀 빡빡해져도 괜찮고 한데 여유가 있어도 좋고 그 다음에 수형으로서 이게 완벽한 조건이냐 억지스러운 것은 없느냐 선비가 억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러워야 되죠. 그래서 선비가 억지스럽지 않도록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런 모양을 갖추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나무 하여튼 제가 봐도 나무 잘생겼습니다. 뭐 전시회 나가도 바로 지금 이 상태로 여기 이끼만 조금 더 씌워가지고 곧바로 전시회 나가도 전혀 꿀릴 것 없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에 그 분재대전에서 전시회에서 봤던 무인목하고는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나무 하나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자, 무인목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 하나를 새로 깨닫게 돼서 선비나무다라고 이름 붙인 예술분재원 소나무 전문가 예술직이 이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